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웰 싱킹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밑줄 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부자가 되길 원하지만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부자들의 도구를 모르기 때문이다. 바다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주야장천 자동차 운전 연습만 한다고 바다에 나갈 수 있겠는가? 오기와 객기로 자동차를 몰고 바다로 뛰어든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는 법을 공부해야 하고 돈을 벌려면 돈 버는 법을 공부해야 한다. 풍요의 생각은 결핍의 생각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풍요의 생각이나 결핍의 생각이나 모두 에너지이지만 그 방향성은 정반대다. 결핍의 생각은 과거에 잡혀 있다. 풍요의 생각은 현재와 미래로 향한다. 그래서 결핍의 생각은 당신의 인생을 제한하고 당신을 벽에 가둔다. 풍요의 생각은 인생의 지평을 넓히고 당신의 벽을 부순다. 당신의 인생을 제한하는 벽은 세상에 대한 믿음, 타인에 대한 믿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생기는 고정관념이다. 부자들은 이 세 가지 벽을 부순 멘탈의 소유자들이다. 당신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세 가지 벽을 부수고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나를 구원한 건 부자들의 사고방식, 웰싱킹이었다고 힘주어 말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책을 읽으면서 철저하게 자기 시간을 확보한다. 그들은 대개 삶의 유의를 즐기는 방법이 나와 달랐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관리가 기본이다. 자기관리의 기본은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여 스스로 발전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진짜 부자를 멘토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목표를 세우는 단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명망이 높다는 이유로 돈이 얼마 없는 사람에게 돈 버는 방법을 자문하거나 아직 돈 버는 방법을 습득하지 못한 가족이나 친구, 선배에게 인생을 상담한다. 심각하게는 내 돈을 앗아가려는 자들에게 투자한다.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길을 막는 방해꾼은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바로 내 부모, 형제, 친구이다. 당신과 비슷한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라. 읽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아예 그 방법을 먹어버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명을 유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당신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이 방식으로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부자들 중에는 자기 부를 통로로 삼아 타인에게 부의 길을 열어주려는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개인적인 욕심만 많고 눈에 생기가 없으며 삶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부의 노하우를 전하지는 않는다. 돈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더 독이 될 수 있으며 나누지 않는 부는 탐욕만 키운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인간의 욕망이란 표정, 말투, 몸짓 등으로 어떻게든 표현된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단번에 사람을 알아보고 그의 길을 열어줄지 말지를 결정한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듯이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의 목표는 생각보다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은 목표라고 할 수 없다. 그건 막연한 꿈에 불과하다. 꿈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보다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정확한 목표 액수를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 초밥 사업으로 1000억 원짜리 사업체를 만들겠다. 같은 명료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내가 이토록 부에 대해 말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마치 부와 돈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돈은 부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란, 나에게 들어오는 돈을 다른 곳으로 새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하는 완전한 과정,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부자란 남을 돕기로 결심하고 사회적인 공헌을 실천하면서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을 일컫는다. 즉 돈과 공헌 그리고 인격까지 완성될 때 비로소 부자라고 말할 수 있다. 단순히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성공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돈의 액수가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으로 인한 풍요를 가족과 친구, 이웃들과 나누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외로울 뿐이다.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세계적인 부자들은 그걸 알기에 자신의 재산을 인류와 지구를 위해 아낌없이 내놓는 것이다. 온 우주의 에너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 부를 축적하겠다는 사람들에게 향한다. 그렇기에 당신이 부를 거머쥐려는 목적이 타인을 향해 있다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내 입속만 차리고 타인에게 돈이 흐를 수 있도록 도울 수 없다면 포기하는 편이 좋다.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가는 돈을 벌어야 한다. 돈을 벌지 못하는 사업가는 죄인이다. 사업가가 돈을 벌지 못하면 직원과 그 가족들까지 길거리에 나가게 된다. 나는 회사가 망해 죄인이 되어 본 적도 있다. 다시는 죄인이 되고 싶지 않으므로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에 있지 않다. 빈자도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공헌할 마음이나 인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지금은 비록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공헌하고 싶은 마음과 인격을 갖춘 인재라면 그 사람은 부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수입이 아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은 200만 원에 상응하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가게를 꾸릴 것이다. 식비부터 공과금, 저축과 보험, 자기개발비 등. 그리고 200만 원이라는 수입에 맞춰 생활하지 않으면 곧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자 더 많은 수입을 원하게 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더 많은 수입을 얻는다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사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300만 원, 5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월급이 오르면 그에 상응하는 생활 패턴을 갖게 될 것이고 향후 상승될 월급에 대한 기대 심리까지 반영되어 소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부자가 되는 것은 수입이 아니라 소비 습관에 달렸다. 사실 부자인지 아닌지는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돈을 많이 벌면 많이 쓰기 때문이다. 진짜 부자인지 알기 위해서는 돈을 쓰고 남은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봐야 한다. 지출을 통제하는 게 부자로 들어서는 관문이라고 볼 수 있다. 좋은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어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자산은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또 일을 해야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축하고 종잣돈을 만들어 돈을 불릴 만한 일에 투자하는 것이다. 당장의 욕구를 해소시키기 위해 함부로 소비해서는 안 되며 또 소비 그 자체를 경제력과 자산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대부분의 물건은 사는 즉시 값어치가 하락한다. 이 사실을 소비하기 전에 늘 상기해야 한다. 한 사람이 직접 노동을 통해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다. 우리가 부라고 부를 정도의 재력은 대부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고로 부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소비를 통제하여 절약해야 한다. 눈덩이를 만들려면 일단 눈을 뭉쳐야 하듯이 부를 쌓으려면 일단 뭉칫돈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굴릴 수 있고 크기를 키울 수 있다. 이것이 웰싱킹의 가장 기초적인 생각이다. 당신은 수입의 몇 %를 저축하는가? 어떤 투자 공부를 하고 있는가? 당신의 꿈을 위한 종잣돈은 얼마인가? 이 물음에 곧바로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준비가 된 사람이다. 성공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첫째,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수입이 아니라 지출에 달렸다. 둘째,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 셋째,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사업하거나 사업가에 투자하는 것이다. 넷째,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자신의 분야를 통달하라.
부도 일종의 패턴이다.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방식도 일종의 반복과 숙달이기 때문에 그 방법만 알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럼 당신의 마음에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누구는 부자로 살아가고 누구는 빈자로 살아가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다. 부를 이루는 패턴이 있음에도 부자와 빈자로 나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부를 얻으려는 태도다. 부자는 부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수용하고자 한다. 좋은 일이 있으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나쁜 일이 있으면 곧바로 자신의 태도를 고친다. 무엇보다 거저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확천금의 요행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돈이 따라 붙질 않는다. 따라 붙더라도 금세 도망가기 마련이다. 부를 얻기 위한 태도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돈은 그런 사람을 단번에 알아차린다. 돈도 누울 자리 설 자리를 알기에 자기가 온당히 쓰여야 할 자리를 찾아간다. 자신의 쓰임을 올바르게 할 사람에게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믿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를 꿈꾸지만 정작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돈에 대해 명확한 철학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돈을 단지 생존을 위한 도구로만 보지 않는다. 돈에 대한 거시적이고도 미시적인 관점을 두루 고민하며 왜 부자가 되어야만 하는지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돈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돈이 부자가 될 사람을 선택한다. 돈은 삶에서 중요하다. 돈과의 관계를 정립하지 않으면 돈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채근하고 무분별한 소비를 일삼으며 감정에 따라 마음대로 욕하고 손가락질한다면 과연 그런 당신은 돈이 선택하겠는가? 당신은 어떠한가? 혹시 결단보다는 고민에 빠져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가? 오늘은 과거의 당신이 내린 결단의 결과다. 만족하는가?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 결단하지 않는다면 미래도 지금과 같을 것이다.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어떡하지? 정말 큰일이다. 코로나에 걸리거나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떡하지? 경기가 더 나빠지면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강점은 뭐지?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비대면 시대에 내가 새롭게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지? 코로나19가 끝나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청사진 시각화는 당신이 중장기 꿈을 이루었을 때 가장 원하는 순간을 사진 한 장으로 남기는 것이다. 마음속 밑바닥에 두고 온 진정한 꿈을 끌어올리는 시각화다. 먼저 방 안을 어둡게 하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그리고 눈을 감는다. 당신은 지금 5년 후 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모습을 청사진 한 장으로 보고 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신 옆에는 누가 있고 그 사람 혹은 사람들과 무엇을 하고 있는가? 딱 한 장만 떠오를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5분간 지속한다. 자, 이제 눈을 뜨고 방금 떠오른 사진에 대해 자세히 한번 적어보라. 당신이 보았던 당신 자신에 대한 감정을 적어도 좋다. 누구랑 함께 있었는지, 어디 있었는지 아주 자세히 적어야 한다. 아직 시각화 훈련이 습관으로 자리 잡히지 않았다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그 벅찬 감정이 어땠는지 적어야 한다. 그 느낌을 신뢰하고 계속 상기해야 한다. 이제 이 청사진을 현실로 만드는 행동력을 발휘하면 된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 내 모습을 상상하며 느꼈던 그 감정을 피부와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시켜야 한다. 지금의 나보다 훨씬 근사해진다 자신을 기억하라. 오감으로 느끼고 믿어라. 당신의 재정 상태는 몇 점인가? 얼마나 만족하는가? 누군가는 1억 원만 있어도 10점 만점에 10점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30억 원이 있어도 가난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신에게 진정한 부란 무엇인가? 당신의 업종이 무엇이든 같은 업계의 최고를 본받아 그들이 시도한 방법을 일단 따라해보라. 그리고 그들 수준에 도달하면 그때는 당신의 혁신적인 방법으로 그들보다 더 멀리 가면 된다. 최고가 된 사람만큼 노력하여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면 그 외에 다른 일에서도 최고의 전략가가 될 확률이 크다. 일의 본질에 통달하여 성공의 원리를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몸이 없으면 나머지 9가지도 도미노처럼 무너져 버리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될수록 최우선 순위는 건강이 된다. 건강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몸 근육이 빠지면 생각 근육도 빠지기 때문이다. 나 같은 사업가들은 지속적으로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생각 근육과 마음 근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공한 사업가들은 일주일에 3번은 운동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인생의 목표는 축적하고 쌓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공헌하고 기여하는 것이다. 시시때때로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지금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공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타인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000원은 우리에게 작은 돈이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1,000원으로 구충제를 구입해서 필리핀 어린이 1명을 살 수 있다. 1,000원으로 지구촌에서 굶고 있는 어린이 한 끼 식사를 책임질 수도 있다. 조금 더 금액을 높이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10만 원이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학생이 1년 내내 학교에 갈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단돈 5만 원으로 우리나라 어린이 가정을 도울 수도 있다. 1억 원은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필리핀에 학교를 지을 수 있다. 당신의 재능과 부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 당신의 1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진정한 공헌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다. 그래야 부의 기운이 샘솟는다. 나중이라는 타이밍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 내가 준 것은 인간적인 아주 작은 마음이었는데 수천 배가 되어 돌아왔다. 내 인생은 마음까지 가득 차 더 풍요로워졌다. 당신도 진정한 부를 이루기 위해 누구에게 당신의 재능과 부를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하기 바란다. 기부는 있는 일이 아니라 부의 길을 여는 일이다. 나는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 뉴스를 보지 않는다. 뉴스를 본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보지 않는다.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뉴스를 보지 않느냐고 타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뉴스를 보면 대부분 테러와 코로나, 죽음과 자살, 종교의 타락 등 부정적인 잔상들이 기억으로 남는다. 이런 것들이 나의 정신세계를 혼란과 두려움에 빠뜨린다. 세상을 보는 통찰력과 세계의 흐름은 책으로 읽는다. 모든 책을 다 볼 순 없지만 가고자 하는 분야에 깊게 파고들 수는 있다. 미래를 예측한 사람들의 책을 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분야의 최고들과 의견을 교류하며 미래를 읽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쌓지 않을 수 있다. 칭찬에 우쭐대는 사람은 그 반대의 상황에 놓였을 때 크게 슬퍼지거나 우울해진다. 외부 상황에 동요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나라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 내면의 평화와 건강한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이다. 먹고 사는 일은 가장 단순하게 보이지만 그 자체로 위대한 일이다. 세상에 태어나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는 것이다. 내게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다짐의 표현이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많은 부분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좌우한다. 그렇기에 문제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내일 더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부단히 살아내야 한다. 나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나이대별 삶의 목적의식. 10대는 학교 공부로 인생을 배워서 자립하는 법을 배운다. 20대는 직업을 가지고 금전적으로 독립하며 다양한 도전과 경험을 쌓는다. 30대는 직업의 롤 모델 또는 멘토에게 배워서 내가 종사하고자 하는 업계의 최고가 되어야 한다. 이는 인생을 봉기로 사는 준비 과정이다. 40대는 반드시 업계 최고가 되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을 벌어야 한다. 50대 이후부터는 봉사하는 기간이다. 내가 얻은 노하우를 세상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또한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